Alexa, turn on Spring Blossom in office. Okay. 아직까지도 저 친구는 그냥 스마트 비서 그리고 남아있죠, 알렉사는. 아직 한국에서는 알렉사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그러면서도 인공지능 비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래도 오토메이션을 하기에는 홈 오토메이션을 하기에는 아직도 편한 친구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겠지만.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늘 중요한 얘기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들 퇴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못 벌어서 퇴출된다고 생각해. 못 벌어서 퇴출되는 게 아니고 벌긴 벌어. 10번에 한두 번은 버니까 아무리 승률이 낮아도 번 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덩이를 만들었다가도 이따시 마르게 만들었다가도 금방 녹아내리는 그 구조인 거야. 안정적으로 벌지를 못하고 시장 내에서 돈이 시장 내에서만 돌잖아. 늘 말씀드리지만 카지노 내에서만 돈다고. 그러니까 계속 베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퇴출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켜야 할 때가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죠. 지금 요즘 시장이 돈을 벌 시장인가 지켜야 될 시장인가? 저는 지켜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이럴 때 벌어야 된다. 노를 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베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장이 지켜야 되는 시장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n 곱하기 빵은 빵인데 바로 그 직전에 n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오늘 구글 말씀도 알파벳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미 X에는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런 친구를 딸내미가 데려왔어. 내가 장인 어른이야. 미래의 장인 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빠야. 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빠인데 어떤 애를 하나 데려왔어. 딸내미가. 근데 연봉도 탄탄하고 애가 잘생기고 괜찮아. 인성도 좋아 보이고 괜찮았어. 근데 사업을 한다네? 여기서 딱 등골이 오싹하잖아. 왜 아빠들은 그럴 거 아니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딸을 진짜 키워보진 않았지만 사업을 한다고? 왜냐면 나도 사업을 해봤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얼마 버는데? 연봉이 1억이야. 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망이 너무 좋은 사업이었고 아직은 투자 단계에 있으면서요.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1년에 2억 3억씩 쓰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벌어놓은 돈이 좀 많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 그럼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간 저 돈이 떨어질 텐데? 왜냐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별로 없어. 신규 사업에서 나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레가시로 버는 돈, 기존에 했던 것들 거기서만 돈이 나와. 그러면 이제 산수가 안 맞잖아. 산수가 안 맞으니까 쓰는 거에 비해서 버는 게 너무 적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돈더미에서 가져다 쓰지만 언젠가는 이 친구 레버리지 일으키겠는데 빚을 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짬밥이 있는 아빠면. 나도 사업할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말아먹겠는데. 이 친구는 2, 3년 내에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짬으로 봤을 때는 요원한 얘기야. 그리고 뽑는다는 보장도 없어. 기다리면 무조건 뽑는다도 아니고 뽑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확신만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막 쫓겨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경쟁적으로 아임스 레이스를 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같은 사업에 핫하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막 투자를 하고 있거든. 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밀고 나가는 거야. 그게 지금 알파벳의 현실이거든요. 아마존의 현실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실이고 메타의 현실이고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내 딸내미를 결혼을 시킬까? 아무리 딸내미가 자기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일단은 반대하고 볼 것 같아. 좀 지켜봐라. 데이트는 계속해.
아빠도 지켜볼게. 근데 저 친구가 진짜 그 사업으로 돈을 벌 때, 그때 결혼을 해라. 라고 할 것 같아. 그게 현명한 사고방식이니까. 뭐 정말 사랑해서 뭐 미치고 죽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만 보면, 그 부분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 그래. 지켜봐라. 데이트는 계속 하면서.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선택을 할 때도 그래야 되는 거야.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어도 막 써대잖아? 그거 내 돈이 아니라고.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너스 어닝이 아니라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별로 없어. 제가 메타의 부정적인 이유라고 했잖아요. 한때 메타가 제 포트폴리오의 넘버 2였어. 근데 메타를 제외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돈이 안 나오는데 계속 꼬라박기만은 해. 이 친구 정말 돈 많이 벌거든요. 만약에 AI를 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 거야. 돈을 많이 버는데 버는 족족 가져다 쓰는 거야. 밑빠진 도구로. 그럼 미래가 별로 안 보인다고.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 암스레이스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요즘 안 통한다라는 삘이 오거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졌고. 그럼 이제 구글도 예전 같으면 더블 비트를 했잖아요. 실적에서 더블 비트를 했으면 케이펙스를 더 쓴다고 해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시장이. 왜냐면 그 케이펙스가 아직은 덜 무서울 때였거든. 근데 지금 오늘도 시장 반응이 애프터 아워스에 좋지 않은 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인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리 한번 그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도 전염되는 거죠. 컨테이션이 되는 거지. 이렇게 써나가다가는 얘네들도 돈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지금은 구글이 막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AI로 돈을 버냐는 거야. AI를 통해서 돈을 버냐고. 자꾸 클라우드로 돈을 번다 그러는데, 원래 클라우드로는 돈을 벌던 애들이라고. 클라우드는 AI로 돈을 버는 게 사실은 아니야. 그냥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야. 자꾸 AI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딩을 쓰는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가져다가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면 다른 뭐 개인들이 있건 연구소가 있건, 이 친구들이 가져다 쓰는 게 정말 다 AI만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가져다 썼어. 아마존 AWS가 AI 때문에 컸어요. 원래 컸던 거라고.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고. 근데 AI로 더 많이 큰 것뿐이야. 근데 생각해보라고. AI로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기업들이 하나 둘 빠지거나 쓰러지기 시작해. 그럼 그냥 무너질 거야. 실제 엔드 유저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삽을 파는 거라고. 삽과 곡괭이를 팔아서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엘도라도라고 우기면서. 근데 실제로 금은 나온 적이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2차 판매자야. 1차는 엔비디아가 삽과 곡괭이를 팔고, 그걸 가져다가 포장을 해서 이 엘도라도에 잘 적용이 되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갖고 파는 거거든. 2차 판매자거든. 엔비디아 GPU나 구글은 자기 TPU도 만들지만 그걸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을 해서 팔고 있는데, 도구를 파는 거라고. 실제 금을 캐내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에서 실제 금이 안 나와, 아직은.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벌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그걸로 캐시카우가 만들어줘야 돼. 컴파운딩 머신이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우리 정도, 이 일반 사용자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건 엔터프라이즈예요.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 기업들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거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가 아니고. 애주어는 똑같아. 삽이야. 곡괭이고. 코파일럿이 팔려야 돼. 실제 AI로 돈을 버는 건 그런 거니까. 우리가 클로드를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이 GPT를 쓰든 이런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돈이 안 나온다고. 언뜻 나오는 것 같잖아요. 왜 안 나온다고 그러냐면 손해보고 팔고 있는 거거든. 이걸 subsidized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듯이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가 5달러 되는 햄버거를 1달러에 파는 거야. 4달러는 내가 보충을 하는 거. 파는 애들이. 왜? 판로를 넓혀야 되니까. 판을 깔아야 되니까. 지금 손해보고 팔고 있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윈도우를 팔 때나 MS-DOS 같은 걸 팔 때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거의 공짜로 뿌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거의 독과점을 할 때가 됐다고 싶으면 그때 차지를 하기 시작한다고 제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얘네들이 돈을 벌려면 $200 티어들 있잖아요. 클로드도 $200 맥스 플랜이 있고 이 GPT도 $200가 있거든요. 저같이 $200를 쓰는 애들이 마구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200를 뽕을 뽑으면서 쓰잖아? 그럼 그것도 얘네들 손해야. 그러니까 아직 요원한 얘기라고 이걸로 실제로 돈이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애니악틱하다는 거야. 덩치가 이따시만한 컴퓨터가 아닌 건 아니라고. 실용성이 없다 뿐이지. 돈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근데 이 시장이 삽장사 하는 걸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에 도달을 했거든. 너무들 덩치빨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상단에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렇고. 그럼 구글을 봤을 때 구글이 그래도 지난해에 막 오르지 않았느냐. 그게 밸류에이션 스냅백이라고 한다고. 그 전까지 구글은 레깅이었어. 레거드였어. 그러니까 M7 중에서도 제일 못 오른 애 중에 하나였다고. 아마존처럼. 근데 왜 작년에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게 AI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눌려있던 게 뭐 때문에? 엔타이트러스트 그 우려 때문에 오버행으로 눌려있던 게 잠시 거친 거야. 그것도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돈 잘 벌고 막 AI 때려 넣어서 검색 더 활성화하고 그러면 엔타이트러스트 상단에 또 꼬러 박아요. 그 우려 때문에 딱 걸려 있는 거야. $330 정도 부분에, $300 부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완전히 해소돼야 되거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실제로 AI로 돈을 벌어야 되고, 저는 앞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돈 번다? 이건 다 제낄 거라고. 그 레거시 캐시카우라고. 실제 AI로 돈을 벌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 $200, $2,000 내면서 돈을 벌어야 돼. 엔터프라이즈 애들이 $2,000, $20,000씩 내면서 돈을 꼬라 박아야 그제서야 실제로 돈을 버는 거야. 그 중간에 삽장사 하는 건 다 빼야 된다고. 하이퍼 스케일링을 다 빼야 돼. 근데 그걸 자꾸 더블 비트니 막 어닝이 블로우 아웃 어닝이니 그러는 거야. 엘도라도에서 금이 나온다는데 금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냥 3만 연락에 팔아. 리바이스가 그렇게 해서 큰 회사야? 진짜 엘도라도 때 거기서 청바지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점 운영하고 그런 애들만 돈을 벌고 있다. 그게 몇 년이나 가겠냐고. 그러니까 환상이 깨지면 여기 아닌가비요 시작을 하면 여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여기 아니지 않을까? 쟤네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시장이 눈치를 까기 시작한 거라고. 사실은 오래전에 눈치 깠는데 먹을 게 있으니까 아직 계속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저께 같은 분위기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미국 시장만 기준으로 봤을 땐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을 또 하기 시작한다고. 그때까지 눌려있던 곳으로 도망을 간다고. 근데 시장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카지노 내에서 돈이 돌아. 그래서 버크셔가 애들이 막 멜트업을 할 때는 버크셔가 눌려있다가,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버크셔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버크셔가 막 2, 3%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버크셔가 워낙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멜트업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가 카지노를 돈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로테이션을 한다고. 그 이제 버크셔 같은 애들이 디펜시브 하니까 그러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니까 글로 돈이 옮겨가는 거예요. 위험하다 싶으니까. 근데 버크셔도 주식은 주식이야. 시장에 만약에 개박살이 나면 버크셔도 덩달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회복이 빠르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하방 경직이 생기고, 그리고 워낙 지금 캐시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캐시를 다 T빌 형태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빵이거든. 버크셔의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의 거의 60% 가까이가 현금성이니까. 그러니까 글로 옮겨갔다가 정말 시장에 불이 붙었다? 위험하다?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고. 아니면 포스트 셀링으로 리퀴데이션이 되거나, 지금은 레버리지가 뭐 거의 만땅 수준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밀고 가려면 하이퍼 스케일링이 계속 먹혀야 되는 거야. 삽장사하는 게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건 이미 그 내러티브는 소진됐다고. 언제든지 펀더멘탈이 아닌 내러티브는 소진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우상향이라는 건, 안정적인 우상향이라는 건 펀더멘탈로 오르는 거야. 내러티브로 오르는 게 아니고. 멜트업은 대부분이 내러티브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깐 시장이고 자금력도 떨어졌고 더 이상 올리기엔 너무 힘들다고. 다시 1 트릴리언을 2 트릴리언으로 올리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100 빌리언 1 트릴리언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숫자가 작으니까, 작은 돈이 드니까. 4 트릴리언을 8 트릴리언으로 올리려면 거의 선진국 GDP 하나를 올려야 된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걸 찍어내서 페드에 의존을 해서 금리를 내려서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야. 숫자가 너무 크다는 거야. 덩치가 너무 크다고. 기민하게 움직이기에. 그런 상황에선 슬금슬금 스마트 머니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요. 왜 스마트겠어? 그래서 좀 눈치를 까는 친구들이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스마트한 와이즈 머니가 있어. 그게 버핏 같은 양반들이라고. 버핏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representative 하다고. 샘플 하나인 거야. 그럼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대표하는 것 뿐이라고. 왜냐면 버핏은 드러나잖아. 안 드러나는 버핏들이 있다고, 세상에. 그 양반들도 돈이 꽤 된다고. 그 양반들은 버핏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버핏이 인디케이션을 해주니까. 버핏이 움직였으면 그 사람들도 움직였을 거라는 거야. 와이즈 머니든 스마트 머니뿐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니까 그 와이즈 머니들은 지금 거의 캐시에 앉아 있다고. 캐시 쌓아두고. 그리고 옵셔널리티를 가지고 지금은 너무 비싸다. 쌀 때 들어가겠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 다음이 스마트머니고, 그 다음이 이런 멜트업이나 이런 데서 계속 돈을 베팅을 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n 곱하기 빵은 빵을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서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어저께도 줌 얘기를 했는데, 줌이라는 친구들은 아시잖아요. 코비드 때 엄청 떴던. PER이 아마 그때 1500배?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막 매년 50%씩 성장한다라는 가정으로 때려 박은 거야. 그래서 줌이 막 날라갔죠. 몇백 달러까지.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한 90달러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90%까지 떨어졌다고. 최근 코비드 이후에. 근데 그때는 엔비디아 같이 대접을 받았어. 아니다. 이 성장률은 계속된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포워드로 봐도 한 17배?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줌이 얼마나 튼튼한 회사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벌었어. 계속 컴파운딩을 했고 단지 그 성장률을 유지 못했을 뿐이야. 그죠? 이참입은 가속도를 유지 못했을 뿐이라고. 좀 멈춰선 거지 진행을 안 한 건 아니라고. 앞으로도 가고 있다고. 그리고 부채도 없어 그 회사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성장률은 별로 없지만 먹을 게 많은 회사야. 안전빵이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쌓아두고 있고 게다가 얘가 엔트로픽 지분도 갖고 있고 그건 보너스야. 잘 안 알려졌던 거거든요. 엔트로픽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너스로 생각하면 그래도 한 지금 기준으로 10달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만약에 90달러면 한 80달러 안전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이프티 마진이 생기니까 안전 마진이. 그러니까 크게 보지 않는 얘를 성장주 취급을 안 하면 담배꽁초 이상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애거든.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눌려있지. 왜 눌려있을 거 같냐. 이게 싸긴 되게 싼 애거든. 과거에 비해서 싸다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에 비해서도 싸. 왜 그러겠냐고.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 영원히 못 떠난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그 공포가 있잖아. 8, 90% 폭락했다라는 공포. 그것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요즘 줌 얘기하면 다들 거들떠도 안 볼걸? 그리고 줌 누가 요즘 쓰냐 그러고. 줌은 우리들이 쓰는 게 아니야. 엔터프라이즈가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보면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얘는 괜찮은 앤데? 오해가 좀 심한데?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때 거들떠도 안 봤던, 코비드 때는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들이거든. 옵셔널리티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 현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한 5년 지났고 백홀더들도 물려있는 사람들도 그 오버행도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고 들여다보면 내실이 있고 얘 아직도 계속 컴파운딩을 하는데 되게 싼데 게다가 엔트로픽 복권도 있네, 콜옵션도 있네. 그러니까 콜옵션을 내재한 콜옵션 인베디드 상품이거든. 괜찮은데? 물론 엔트로픽이 휴지가 될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콜옵션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제외하고 봐도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옵셔널리티가 있었던 사람. 코비드 때 데이지 않은 사람. 코비드 때는 줌을 거들떠도 안 본 사람. 저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 엔비디아가 만약에 줌 짝이 난다? 언젠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짝이 난다? 그걸 프리뷰로 보는 거니까. 예고편을 보는 거니까. 줌이 갔던 길을 갈 테니까. 지금처럼 막 50%씩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거라고. 세상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럼 진짜 엔비디아가 막 20 트릴리언, 40 트릴리언 이거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건 산수를 정말 못하는 거야. 큰 수가 그게 커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라고. 삐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산수가 무서운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줌처럼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싸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엔비디아가 정말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지금의 줌처럼 필요해질까? AI가 무너져서 그 삽이나 곡괭이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오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이 GPU들이 이미 한 3년, 4년쯤 가고 있거든? 5년, 6년? 근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늘려 잡은 내용 연수가 6년이야? 그러면 한 올해나 내년쯤이면 H100, H200 얘네들이 거기에 닿는다고? 그럼 갈아엎어야 돼?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차세대 걸로 꼬라 박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엔비디아 걸 사준다는 전제야. 라이트오프를 하는 상황이 오면, 상각을 하는 상황이 오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면 거의 빅베트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시나리오를 감안을 하냐는 거지. Perfect execution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거라는 게 지금 bull thesis라고, AI는. 그랬을 때나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거야. 줌을 돌이켜 봤을 때 줌이 1500배 막 PER 가고 그럴 때 그때의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하는데 그게 세컨 데리버티브 2차 미분 가속도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여야 되고 그럼 줌은 또 계속 날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코비드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내러티브였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 이후에도 줌은 계속 성장을 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 속도는 아니었다는 거지. 우리는 광속을 바랬는데 그냥 일반 자동차였다는 거야. 잘 가긴 가지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하이퍼 스케일링을 한다는 친구들이 다 그런 고평가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 위험에 빠져 있는 거라고. 믿어야 되거든. 확신이 있어도 주식은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장투자들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순탄한 길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데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 카메라가 지금 소니 FX6예요. 지금 이 카메라가 이걸 찍는데 지금 3번 깜빡거리면서 나갔어. 전원이. 전원부가 오류가 났거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도 불안해진다고. 자꾸 끊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켜고 그럼 얘를 못 믿게 되거든. 그럼 결국은 갈아치워야 돼. 아예 빼버리거나 이 셋업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수리를 받거나 이제 몇 년 돼서 이것도 이제 AS를 받으면 유상 AS를 받아야 되는데 전원부가 맛이 갔거나 아예 내부가 맛이 갔거나 저 같으면 아마 대체품이 있거든요. 꼭 FX6가 워낙 좋은 카메라지만 다른 대체품도 있기 때문에 뭐 고민할 건 없어. 갈아 끼우면 돼. 그럼 얘를 빼겠지. 불안해졌으니까. 그런 거야.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렇거든요. 제 포트폴리오가 AI에 대한 저의 그 좀 회의적인 부분을 해칭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구글이 두들겨 맞으면 저도 두들겨 맞는 거야. 그 부분은 구글 두들겨 맞으면 마이크로소프트 두들겨 맞으면 이 정도는 맞는 거라고. 막 두들겨 맞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B를 받는 거지. 아, 내가 회의적인 게 어느 부분 확인이 되는데 얘네들이 성적표가 안 좋아. 내가 보기엔 성적표가 안 좋은 거야. 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쪽은 바라지도 않아. 그 이상을 넘어서 실제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그걸 확인받는 거라고. 근데 그 트렌치에서조차 밸러스트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버크셔라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렇게 막 두들겨 맞아도 버크셔가 지켜내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예요. 버크셔가 50%니까.
근데 내가 버크셔를 그렇게 믿으면 왜 버크셔에 올인하지 않느냐? 버크셔도 주식이라고.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CAP가 그러니까 그 CAP라는 게 롤링 에버리지거든요. 그냥 PER 당시에 스냅샷의 PER을 보는 게 아니고 롤링 에버리지로 10년치 정도를 장기 PER을 보는 거야.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땐 무려 40부근이라고 지금 전체 시장이. 그것도 전체 시장을 보는 거라. 역사 통계적으로 CAP가 40부근이었을 때 역사 통계적으로는 한 20부근이 적정 수준인 거고 그거보다 싸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버핏 같으면 그 밑에서 사. 그런데 지금 40에서 살까? 안 사지. 그러니까 현금을 이렇게 만땅으로 들고 있는 거야. 제 눈에도 너무 비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40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돈 어닝 파워의 10년 롤링 에버리지에 40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금 S&P 500이. 그런데 과연 손이 나갈까? 중짝 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고. 다시 민 리버전을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리셋되고 멀티플이 압축되는 시기가 온다고? 안 올 수가 없다고. 그건 물리야. 그냥 중력을 거슬면서 그렇게 올 수가 없어. 시장에서도. 그럼 그때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현금만 들고 기다리면 아까우니까 퍼처싱 파워가 막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최대한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그 현금이 구매력이 내려가지 않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T비례 받거나 국채금리에 받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이 안전빵이니까 리스크 프리 에셋이니까 국채금리는 그게 지금 3에서 4%그 정도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RP를 굴린다 그러면 2.5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환율도 생각해야 되고, 환율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니멈 4%에서 5%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장기로 봤을 때 그 정도 벌어줄 수 있는 애, 그걸 밸러스트로 막아두는 거라고. 그 밸러스트라는 게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고. 그 철도에 깔아놓은 자갈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 밸러스트 역할을 하는 게 버크셔고, 버크셔가 박살났을 때 들어가면 훨씬 안전하게 밸러스트를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버크셔가 그래도 거의 10% 가까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 엔트리 포인트가 좋다면, 지금 버크셔 들어간다? 그러면 5%도 잡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버핏이, 그러니까 버핏은 이제 CEO를 물러났다고 쳤을 때 버크셔가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는 가격 $420 부근, 그 가격 쯤에 엔트리 포인트 시작해서 스카우트 포지션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챙기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옵션 엘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좋은 기회를 줄 때, 팻 피치를 줄 때 안타를 치기 위해서 아니면 홈런을 치기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충분한 옵션 엘러티가 된다는 거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머지 그 조금 입지를 해놓은 스카우트 포지션들은 매를 맞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내 컨빅션에 대한 해칭일 뿐이고, 그리고 그 해칭 포지션, AI가 이렇게 못 간다라는 나의 그 확신에 대한 해칭 포지션에도 해칭을 해놓은 거야. 그게 이제 그런 AI 때문에 망가져 있는데, 그 AI의 공포 때문에. 근데 제 테시스로 보면 그건 아니다잖아. AI가 그렇게 갈 수는 없다잖아. AI를 직접 써보면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어도비 같은 친구죠. 저 어도비 아직도 써요. 어도비에 비판적이지만 아직도 어도비를 쓴다고. 이 그림 그리는 다른 AI, 제너레이티브 AI 애들을 가지고 어도비를 완전히 대체하는 세상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 어도비가 껴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왜냐면 내가 직접 해봐도 여전히 랜덤이야. 이 AI로 만드는 창작 워크플로우는 내가 통제를 하려면, 자세히 통제를 하려면, 디테일로 그러려면 여전히 어도비 같은 툴이 필요해. 근데 만약에 어도비가 지금 전에처럼 막 $600 이러고 가고 있어? 그럼 비싸지. 근데 두들겨 맞아갖고 막 $270 막 그래? 그러면 거의 밸류 플레이 수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위험하다고 싶어서, 원래 포트에 있었어 어도비가. 근데 위험하다고 싶어서, 그리고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막 그 파이어플라이 만들고 그럴 때도 이거는 아닌데, 그 지들 자신 없으니까 막 서드 파티 모형 쓰고, 그런데도 여전히 막 $500
그 부근에 있었거든. 그래서 나왔어요. 2024년 말인가 2025년 초인가 그때쯤 나왔거든. 그리고 나서 반토막이 난 거야. 그 이후로도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좋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밸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입지를 할 수 있는 사람 후보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그때 나왔거나 아예 아까 줌처럼 어도비를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 자유로운 영혼들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이건 어도비에 대해서는 오해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왜? 저는 바이브 코딩도 해봤고 원래 엔지니어고 코딩도 해보지만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이런 애들로 100% 대체를 한다고? 불가능해. 아직도.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이 잠깐 맛만 본 사람들이 원샷으로 뭐 장난감 만들어보고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다 블랙박스인데 엉성한 블랙박스들이야.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라는 거지. 물론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그냥 또 스카우트 포지션만 잡는 거야. 근데 이 정도로 애들이 공포스러워 갖고 클로드 코워크에 플러그인 하나 떴다고 이렇게 애들이 갖다가 꼬라박는다고? 그리고 그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는다고? 믿는다고? 그러느니 차라리 프론티어 모형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나보다 이 AI나 소프트웨어 쪽에 엔지니어링 쪽에 밝을 리는 없거든.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짬밥이 더 세니까. 그럼 내가 위에 있겠지. 그런 친구들이 비교를 했을 때는 내가 더 엣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입지를 해놓는 거야. 어도비 같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 제 포트를 혹시 보시면 안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 뭐 저따위 포트를 만들었지 할 거라니까. 요즘 막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포트를 내가 지금 왜 만들고 있겠어? 그리고 거의 다 현금이고 다 RP 쪽에 굴리고 있고 이 핫한 시장에 지켜야 되는 시장이니까 내 굴려오던 눈덩이가 며칠만 해도 녹아내릴 수 있는 시장이거든. 바로 며칠 동안 굴려서 2배, 3배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단 한두 시간만 해도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게 멜트업 시장이야. 그걸 모르고 다들 달려들고 있는 거야. 왜? 그 경험이 없거든. 그 스카 티슈가 없거든. 오마하 비치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좀 쎄한 기분을 느끼는. 그 쎄한 기분이 맞아. 그 쎄한 기분을 이 인공지능 모형들은 학습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인투이션이나 직관이나 짬바나 그 경험치를 패턴으로는 알고 있어도 이 모형들이 학습은 못한다고. 그래서 아직 AGI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카메라 불안해서 못 쓰겠어 지금. 이 카메라를 퇴출시켜야겠어. 내 이 셋업 포트폴리오에서. 다음에 또 이어갈게요.